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암세포가 결절 중에 하나라도 있다. 나머지 99%는 다 괜찮은 세포인데 하나가 암세포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다 암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흔하게 생기는 갑상선의 문제는요, 갑상선 기능의 문제거든요. 이 기능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또 이런 문제들이 언제 잘 생기는가,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고지혈증, 생리불순, 우울증이 갑상선과도 관련이 있나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고지혈증, 우울증, 수면장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고요, 어떤 것이 어떤 거의 원인이 되면서 어떤 것이 어떤 거의 결과가 되고, 이 결과가 또 어떤 것의 원인이 돼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면서 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갑상선이 하는 일은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일이에요. 세포 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포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의 그런 일들을 조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하냐, 당연히 피곤해지겠죠. 뭐 의욕도 없어지게 될 거고요, 생리가 이상하게 되는 건 말도 할 수 없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그런 세포 대사 질환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건데요, 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도록 하는 것이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세포 대사가 어떤 때는 확 뛰었다가 어떤 때는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들쭉날쭉 하게 되니까 몸이 망가지기 쉬운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호르몬들도 다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세포도 망가진 게 너무 많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먹고 호르몬만 조절할 게 아니고 내 몸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나, 뭐가 없나, 이걸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갑상선 질환이 임산부에게 유독 위험하다는데 맞나요? 갑상선 호르몬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임산부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둘 다한테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엄마는 좀 잘 견디겠지만 태아는 손상을 받을 가능성들이 많게 되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은 뇌 발달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의 일부를 아기가 가지고 가서 뇌 발달, 신경 발달을 만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럼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상한 애가 태어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태아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은 이제 엄마한테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뺏기고 난 몇 개월의 기간 동안에 엄마의 몸이 견뎠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뭐 갑상선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갑상선도 크게 한몫을 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임산부에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임신을 하는 것도 괜찮으시고,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임신 초기에 빨리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비교적 살짝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고요,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갑상선 수치가 다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참고치 수치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알맞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상선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부적인 영향과 외부적인 영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개 항체와 관련돼 있어요. 갑상선 항체라고 하는데요, 이 갑상선 항체는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종류를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생기는지를 먼저 알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갑상선 항체는 자가 면역 항체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거를 막아내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고장이 난 거를 수리하는데 이제 쓰여지는 것이 면역입니다. 자가 면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몸을 보호를 잘해주는 좋은 면역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자가라고 하는 게 왜 붙었냐면 정상적인 세포는 안 건드려야 됩니다. 바깥에 들어오는 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이물질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손상되어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들, 이런 것들한테만 작용을 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괜찮은 세포, 내 세포와 원래 있던 세포 똑같은 자가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이에요. 자가 면역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이것도 장 문제랑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어요. 자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건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는 류마티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거의 장 문제랑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류마티스는 관절에 주로 생기잖아요. 물론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지만 관절에 생겼다는 거는 장도 안 좋은데 이 관절도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에도 똑같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장에는 이상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갑상선을 공격해서 망가뜨려 가지고 상진이 되든지 저하가 되든지 혹이 생기든지 암이 생기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개선을 하려면 우선은 장부터 먼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외부적인 상황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갑상선은 수면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 잠을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들, 낮과 밤이 바뀌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많겠죠. 두 번째는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갑상선 호르몬은 여러 호르몬들 중에 거의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다른 호르몬들이 벌써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갑상선 호르몬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실제로 이 호르몬들의 작용이 세포의 대사들을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뀌어져 있는 대사를 갑상선이 어떻게든 또 추스려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정신과적인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대사가 되고 없어지고 또 작동을 하게 되는 이 과정 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일이 너무 많거나 과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에너지를 계속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갑상선이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고, 항진이나 저하로 되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보통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도 몸에서 생겨져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도 똑같이 스트레스 해소 기전을 통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이든 몸에서 생기는 거든 어디가 아파요, 뭐 잠을 잘 못 자요, 소화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똑같이 갑상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목, 거북목이에요. 이거는 갑상선에 여러 이제 영향들도 많이 주게 되지만 우선적으로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드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또 내부 요인들을 구별해서 내가 무엇을 이제 치료를 하고 무엇을 관리해야지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갑상선이 좋아져서 약을 끊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나빠진 것을 예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절이 암으로 변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나요? 결절 자체가 암으로 변한다기보다도요, 결절에서 이상세포들이 만들어져요. 그 이상세포가 만약에 암세포다라고 하면 암세포가 결절 중에 하나라도 있다, 나머지 99%는 다 괜찮은 세포인데 하나가 암세포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다 암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암 환자랑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빨리 자라거나 아니면 이미 크기가 커져 있는 그런 세포에서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혹이다라고 해도 이게 계속 크기가 조금씩 변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찰만 하지 마시고 치료를 하셔야지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지 되겠죠. 갑상선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약도 종류가 몇 가지가 안 돼요. 또 생길 수 있는 질병도 사실 그렇게 막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내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야지만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자체만 회복을 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루기가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 전체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나서 갑상선의 상황도 같이
개선을 시킨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의 상태는 어떤 하나의 장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전체 상태가 어떤 장기의 기능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내 몸 전체의 상태가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의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꾸준히 쌓아가시다 보면 건강을 잘 지켜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